안녕하세요. 나주겜입니다. 2019년 1월 21일 한 주가 다시 시작했고요. 매수매도 요약하러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시장 종합을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미 증시가 올랐음에도 어, 국내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코스닥 같은 경우 살짝 빠졌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살짝 오르면서 어쨌든 외국인의 수급은 지속적으로다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원달러 환율 자체가 지금 많이 올라오면서 이 상방을 갖다가 좀 막아주는 지금 역할을 갖다 하고 있고요. 그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현재 시간으로서는 지금 1130원대까지도 올라갔기 때문에 미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살짝 빠져 있고 야간 선물 같은 경우도 일단은 약보합세로다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매수세를 계속 이어갔고 그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10일 거래일째 계속 매수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달러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상방을 갖다가 막고 있는 형국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갈 구간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플러스로다가 들어오고 있으면서 이제 상방으로다가 갈 수 있는 흐름은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미 증시가 이제 국경일로 인해 가지고 휴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틴 루터킹 데이라 그래가지고 오늘은 미 증시가 쉬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선물의 움직임하고 달러의 움직임으로써 상방을 어느 정도 막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고요. 하지만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가 아직은 상승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 증시 차트 같은 경우도 일단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인데 국내 증시는 그에 비해서 오늘 이제 미 증시가 쉰다라는 걸 감안해서 조정을 미리 우리가 먼저 하고 간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국내 증시, 이제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올라서 조금 더 이제 상방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현재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 선을 갖다가 2,700선까지 이제 돌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로다가 내려가는 일은 어떤 세계 경제에 어떤 이제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 내려갈 수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미중 무역 간에 이제 관세를 갖다가 뭐 철폐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악재 뉴스 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죠. 악재 뉴스 될 만한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이제 무게를 두고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장기 추세 라인을 갖다가 돌파를 해서 앉는다고 하더라도 조금밖에 내려오지 않을 것 같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오늘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갭상승을 한 부분을 갖다가 일단은 조정을 하고 가겠다라는 움직임, 이 증시를 갖다가 내일 쉰다라는 걸 가정해서 일단은 빠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다른 증시 같은 경우도 대부분 갭상승을 해서 살짝 내려와서 눈치 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해 같은 경우도 살짝 올라와 있긴 하지만 크게 상승하진 않았고요. 뭐 심천 마찬가지고 지금 유로 같은 경우도 오늘 조정을 해서 여기 중기 추세 라인을 갖다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갖다가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제 국내 차트를 갖다가 살펴보면 어쨌든 저는 계속 지금 상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야간 지수 같은 경우가 미 증시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움직임은 없을 것 같고 이제 달러 가지고선 움직인다고 봤을 때 국내 증시는 이제 여기쯤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오늘 시가 부근에서 아마 시작을 해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일단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2140 정도까지 어쨌든 목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목표는 빨리 올라가면 빨리 올라갈수록 윗상단 라인을 건드리는 폭이 조금 더 빨라지겠죠. 그러다 보면 여기서 올라가서 뭐 요 정도 선에서 한번 2000 이제 20씩 간다 끊어서 간다고 생각을 하면 2140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여기 2160 그리고선 최대 라인을 보는 거는 2200선까지도 지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천천히 간다고 했을 때 올라가다가 여기 한번 앉아줬다가 간다고 하면 뭐 그림 자체로 봤을 때는 이런 그림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번 맞고선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세를 유지한다 그러면 이 정도 라인까지 이렇게 가지는 않겠죠. 요렇게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을 갖다 계속 이어나간다고 했을 때는 2200선
2200선까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단기 추세 라인을 갖다가 뚫고선 내려온다고 했을 때는, 여기서 내려올 때는 이 라인에서 만약에 어떤 세계 증시에 악재가 터지면서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내려와도 그래도 2100선은 이제는 지지해주는 라인을 갖다가 보여줄 거라 예상이 되고, 지금 빨리 내려온다고 했을 때 2100이고 조금 더 천천히 내려온다 그러면 2100선을 살짝은 무너뜨려 줄 수 있다. 그리고 많이 내려간다고 하면 2050선은 이제 무너질 가능성은 특별히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어떤 이제 다시 미중 무역 협상이 불발이 된다거나 북미 회담이 뭔가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경우를 되지 않고서는 내려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에다가 무게를 두고 내일 일단 봉을 예상을 해서 본다고 하면 요 정도 선, 요렇게 요 라인에서 형성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오르는 쪽으로다가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 특별한 이슈가 있었다고 하면, 이제 반도체 시장 쪽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얘기한 게 있었죠. 이제 치킨 게임을 하겠다. 반도체 생산량을 갖다가 줄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반도체 업계 쪽에서 아무래도 조금 더 경쟁을 해서 가속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를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재용 부회장이 반도체 값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생산을 갖다가 더 늘려서 자기들이 이렇게 선점을 갖다가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이제 치킨 게임을 갖다가 하겠다라는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에서 맞춰서 본다고 하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이제 시대가 오면서 메모리 쪽 분야에서 이제 메모리가 많이 들어갈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재고를 빨리 털어내고 더 고용량 메모리들을 갖다가 생산을 해내면서 앞으로 인공지능 시장이라든지 빅데이터, 자율주행 시장에서 조금 더 우리가 선점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보여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보다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인공지능 AI라든지 빅데이터 기반으로 한 그런 종목들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이제 시작하자마자 너무 빵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뜰 때 한 번에 뜨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분할 매도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뜨더라도 일단은 신호를 보여줘요. 어디까지 매물대가 있는지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의미로다가 봤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처음에 딱 떠서 올라가는 걸 보고선 이거는 분할 매도를 일단 해놓고 다시 잡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의 최고점이 6,650원이었습니다. 6,650원에서 매도를 한 거고 매도를 한 거고, 그 매도한 부분의 일정 부분을 갖다가 수익을 실현한 걸 가지고선 5,920원에 다시 매수를 한 겁니다. 매수를 한 이유는 뭐가 있냐면은, 이게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 다 보여드린 게 나을 것 같아요. 차트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자, 갭상승을 했습니다. 갭상승을 해서 일단은 중기 이평 라인을 갖다가 두 개를 뚫어갖고 올리면서 고점을 돌파를 하는 형상인데, 오르는 그 수급이나 물량으로 봤을 때는 이게 뚫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물량을 갖다 계속 소화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매도를 하고 지지 라인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은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지켜보고선 이 라인을 지금 지켰죠. 여기 이 라인을 지켰기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 라인을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 단기 라인 요 정도 라인까지 다시 내려오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내려올 건데, 바로 내려온다고 그러면 여기까지 뚫어내리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안 좋지만, 물량 자체를 위에서 다 소화를 했기 때문에 내려와 봤자 요 정도까지만 더 내려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여기서 다시 쳐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뚫어놓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해서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선 일단은 잡아놓은 겁니다. 이게 제 마음대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냥 제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매수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CMG 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제약주라든지 그 코스피를 아니 코스닥을 살펴보면 코스닥 매수가 지금 개인들 매수가 많아요. 매수가 많은데 매수가 없는 부분이 어딘가를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개인들 매수가 없는 부분, 개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수소차 관련된 거에서 몰려서 조정이 나오면 막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이게 경험상으로다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 지금 조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종목들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을 갖다가 지금 막 이렇게 또 상승을 시키잖아요. 오늘 이지라든지 일진 다이아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갖다가 돌린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한 종목을 갖다가 집중해서 계속 밀어야도 돼요. 밀으면 어차피 나머지 종목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경고 걸리고 주의 걸리고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쪽에 물량을 털어서 지금 이쪽으로 돌려서 아직 수소차 안 끝난 것처럼 계속 올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소차 안 끝난 것처럼 올려요. 근데 요거에서 보면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올리니까 수소차 안 오른 종목을 따라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선 여러분들이 아마 진입을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물량이 지금 그쪽으로다가 다 쏠려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떨어질 때는 이게 어떤 느낌으로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물려있는 종목 아니면 지금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20%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은 저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갖다가 신규 매수를 하진 않는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매수로다가 들어가는 건 단타로만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랐던 종목을 갖다가 지금 뭐 빵 터진 종목이 있으면 뭐 제가 매도했던 뭐 미코 같은 종목은 오늘 더 떴죠. 더 떴지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나는 그 아래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올라와서 또 수익권에 있단 말이에요. 다 수익권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고점에서 파는 게 목표지 수소차 관련된 종목을 지금 신규로 입성해갖고 거기서 단타로다가 해서 먹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 물량을 갖다가 저는 이제 다른 데로다가 분산을 하겠다는 거죠. 뭐 이렇게 지금 제가 잡았던 이렇게 뭐 그러니까 이런 거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어차피 지수를 끌어올린다고 하면 바이오 쪽으로다가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바이오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으로다가 수급을 넣고 수소차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지금 뜨고 있는 종목들은 저는 매도 쪽으로다가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뭐 의심이 있진 않은데 물량을 축소하기 위해서 여기서 뺀 겁니다. 물량을 축소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냥 중기 지금 추세 라인을 갖다가 살짝 돌파한 라인인데 조금 이제 지수가 오른 거에 비해서 얘가 조금 더 올라는 거죠. 지수가 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오버해서 올랐기 때문에 요거는 조정을 하고 갈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물량을 다른 데로다가 살짝 옮겨준다라는 개념으로다가 뺀 거지 하이닉스가 뭐 그냥 수익이 낮다 그래서 제가 약수익권인데 그냥 던지고 이런 느낌으로 파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NK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이 지금 수소 관련된 종목들인데 얘네들이 올라오고는 있죠. 올라오고는 있는데 저는 매도로만 대응을 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중기 입형 라인을 갖다가 중기 추세 라인을 갖다가 지금 상단부에 근처에 왔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더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또 눌러서 아래쪽으로다가 중간 라인 정도까지 2만원대를 다시 무너뜨려서 19,000 뭐 한 500원 뭐 이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굳이 왜 팔아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수익은 먼저 챙겨 놓자라는 개념으로다가 팔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은 저도 아직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매도로만 대응을 할 거고 신규 매수로 진입하는 라인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보여드리고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NK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 애매하게 지금 라인들이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중기 추세 라인, 단기 추세 라인을 갖다가 뚫긴 뚫었습니다. 근데 중기 추세 라인을 갖다가 돌파하지 못하고 이 위에서 이런 식으로다가 준다라는 얘기는 다른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수소차 관련된 종목 이지. 자, 이지도 보면은 다른 종목들은 미리 여기를 돌파를 했습니다. 미코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원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여기를 돌파를 했고 아직은 더 갈 수 있는 흐름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게 완전 죽었다라고 보기는 좀 그래요. 제가 이런 종목 저런 종목을 한번 수소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본다고 하면 EM코리아를 본다 그래도 추세라인 돌파해서 이 위에서 놀고 있죠. 내려올 때는 한 방에 내려옵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세종공업 돌파했죠.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라인 돌파해서 어디까지 뭐 상승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있다. 하지만 신규 진입해서 끌고 가기에는 좀 애매한 라인이라는 거죠. 끌고 가기에는. 국일제지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상단, 여기 또 뚫고 올라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이런 것도 지금 이런 라인까지 와 있고 제가 아직 안 판 것 중에 코롱 머티리얼 같은 경우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기를 돌파하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근데 앉을 때는 앉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냥 뚫는 거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뚫은 다음에 앉는 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송구정 같은 경우 본다 그래도 요 라인 정도까지 더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아래 라인부터 해서 벌써 이게 거의 10,000원이라고 볼게요. 10,000원에서 여기까지 보면 3배, 30,000원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오르는 종목들 위주로다가 뭐 이지 같은 경우 봐도 여기 올라와 있는 거 보일 거고요. 그리고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조정 어디로 갈지 몰라요. 튈지 몰라요. 근데 튀면 뭐 코엘 패션 같은 경우 여기 돌파하고선 여기까지 뭐 이런 식으로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세 라인을 조금 거보면 아 이게 그래도 더 갈 수 있을까?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대장주 같은 격인데 지금 단기 라인에서 살짝 걸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기관이랑 외국인이 사고 있기 때문에 단기 라인에서 어느 정도 받쳐주고 이 위로 뚫을 때는 단기 추세 라인 같은 경우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뚫을 때는 조금 쉽게 뚫고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DK락 같은 경우도 사실 오늘 매도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아직은 갖고 있어갖고 요거 같은 경우는 올라간다고 하면은 뭐 요 정도 선 12,300원 선 그 위로는 한참 위에 있어요. 여기 이 라인 이렇게 지나가는 거 위로 올려보면 한참 위에 있는데 아래쪽부터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지금 거의 더블 정도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보실 때는 아무래도 그냥 추세를 돌파했으니까 무조건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앉는 거를 봐야죠. 이제 올라갈 때 파는 게 어떻게 보면 앉을 때 파는 것보다는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 매도를 하는 편이고 추세를 보고 매도를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앉아 있는 거를 갖다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매도 그리고 나중에 다시 안착을 하는 걸 보면 그때 매수가 들어갈지 말지는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을 거다. 그리고 뭐 그 올라가는 거 더 올라가가지고 막 하늘 높이 날아가는 거는요. 그거는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해놔야 돼요. 만약에 그거를 잡을 거였으면 진작에 잡아놨어야죠. 진작에 잡아놓고 이미 100% 수익이라든지 뭐 그 정도 수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가져갈 만하지만 뭐 어설프게 10%, 뭐 5% 수익이라 그러면 그거는 단기적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충격이 좀 크게 올 수가 있고 나중에 그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다시 한 바퀴 돈다 그러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 안에 우량주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시간 동안에 그것들은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전기차가 쭉 올라갔다가 전기차가 지금 내려와 있지. 쭉 많이 내려왔잖아요. 수소차도 또 올라갔다가 또 그렇게 내려와서 전기차처럼 한참을 내려와서 또 반토막을 내고선 다시 고점을 돌파하러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정부의 정책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수급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수급의 흐름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진 않다. 다음번에 앉을 때 외국인이라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이제 그 처음에 급등할 때는 이제 세력하고 개인들의 수급의 흐름을 가지고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선 예전에 뭐 신라젠이라든지 뭐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게 올라갈 때 보시면 수급의 흐름이 개인이 끌어올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개인이 끌어올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흐름을 타고 앉아줄 때 기관이랑 외국인의 흐름이 들어오면서 올라갔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보시면은 수소차는 아직 그런 흐름이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수급의 흐름상에서 봤을 때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흐름이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거기 자세히 보면은 그 기관의 주체가 투자 주체냐 아니면은 투기 주체냐를 보라는 거죠. 투기 주체 대부분은 투기 주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하다가 다시 내려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선 지금은 섹터를 바꿔주고 있고 지금 코스닥의 흐름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해도 개인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 같은 경우는 차라리 제약이나 바이오로다가 옮겨가지 않을까 아니면은 다른 이제 섹터 AI라든지 이제 4차 산업 관련된 종목들 뭐 지금 뭐 제가 산다는 게 맞는 건 아니에요. 제가 사는 게 맞는 건 아니지만 그쪽으로 흐름이 조금 옮겨오지 않을까. 지금 약간 너무 과열이 됐다 그래야 되죠.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순환매를 돌면서 좀 과열이 됐어요. 아직 안 올라간 것들이 이제 올라가요. 근데 그 물량 안 올라간 것도 올리는 물량이 어디서 나왔냐? 그 고점에 있는 물량이 나와서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바퀴를 다 돌리고 나면 결국에 빠질 때는 전체 물량이 그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은 전체가 다 빠져온다. 그럼 그때 남은 것들은 어떤 게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뭐 현대차, 기아차 이런 것들 있죠. 그냥 그런 쪽만 이제 대우량주들만 조금 천천히 올라가거나 그런 거는 이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 그냥 제가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사라고 해가지고 대세의 흐름을 타야 된다라고 할 거면 진작 탔어야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처럼 그래도 진작에 타서 수익 구간에 지금 이미
뭐 20%든 30%는 와 있어야 흔들 수 있는 10% 구간을 갖다가 견딜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디는 거지 저도 수익 구간이 아닌 데서 지금 견딘다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신규 진입을 해서 거기서 잠깐 먹고 나온다? 그건 가능해요. 잠깐 먹고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차트상의 이제 분봉 흐름이라든지 전체적인 이제 흐름이 나올 때 잠깐 편승해서 당일 단타라든지 데이 트레이딩으로다가 여러분들이 먹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반대하진 않겠습니다만 요걸 가지고 끌고선 지금부터 2배, 3배를 먹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착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